안녕하세요. 경리랑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까다롭게 편성된 우스컵에서 배당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광명 우스컵 6경주에서 오랜만에 홍경기가 2차게 진입하면서 41배라는 배당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0경주에서는 김병이 멋진 추입 승부를 펼쳐나가면서 50배라는 배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두 경주는 아쉽게 적중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배당을 노렸었던 두 경주에서는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부산 3경주 최청원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2배 적중을 할 수 있었었고요. 3복승까지 김성근이 들어오면서 27.6배라는 배당을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성정보에서는 정확하게 최창은, 최근영, 김성근을 공략해 드려서 3쌍 113.2배까지 적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에서는 강병석하고 이재일의 동반 입상, 수도권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공략해보자 말씀드려서 17.7배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강자들이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뒤집힌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었던 경주가 있었었는데요. 바로 임채빈이 출전했었던 5경주였습니다. 지난 대상경주 때 수성팀 선수들이 완벽하게 동반 입상을 해서 임채빈과 류재열의 동반 입상 다시금 기대해보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임채빈 자체가 협공을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란히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임채빈 입장에서는 협공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반 입상을 생각하고 경주를 펼쳐 나갔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열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에서 좀 너무나 크게 나가다 보니까 류재열이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반 입상을 생각하고 경주에 임했었더라면 뒤에다 뒀을 텐데요. 앞에다 두고 경주하는 거 보니까 임채빈 입장에서는 연승을 더 의식해서 수도권 선수들과 협공을 좀 먼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열이 반바퀴 나섰었죠.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를 임채빈이 직선에서 크게 넘어섰는데 류재열의 시속이 나빴었더라면 넘어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200m 시속을 보니까 10초대 02까지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었던 류재열의 시속을 굳이 크게 넘어설 이유가 있었는지 전 개인적으로 한번 끝나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임채빈 본인의 연승을 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쉬웠던 것이 수도권 선수들은 철저하게 수도권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면서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점수가 높아지면서 경주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잘 출전했었던 정종교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강자들이 좀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득점이 높아졌죠. 득점이 높아지면서 훈련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까지 생겨나가면서 얼마 전에는 또 1호 경주 때 선행승부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채빈도 류재열과 적극적인 협공을 통해서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다면 류재열도 지난해차 부진을 만회해 나가고 충분히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임채빈 본인만 생각하는 경주를 펼쳤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팀 선수들도 김포팀이나 동서울팀처럼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채빈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뒷받침해줄 선수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류재열도 그렇고 류재민도 그렇습니다. 김준빈도 많이 아쉽기만 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 개인적으로 아쉽게만 느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 경주를 보고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론이 길었습니다. 금일 전반적인 편성은 강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강자들이 쉽게 결승 진출할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저배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이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1경주입니다. 문승기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어요. 고재필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간다면 뒤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는 아무래도 정현섭이라든지 백장문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고재필의 시속이라고 한다면 문승기가 철저하게 지켜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배 선발급 이경주도 노성현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이주화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것 같은데요.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주와의 선행 시속이 떨어진다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아무래도 인근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오선근과의 연합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선발급 3경주는 뭐 김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김준빈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준빈이 버텨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준빈의 시속감이 좋다면 김현이 딱히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미권에서는 임지춘이 막혀 나가면서 또 따라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4경주는 아무래도 김영진하고 여동안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솔직히 김영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안효원을 따돌리고 간발의 차이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동안을 활약해 나간다면 전일처럼 경주판 쳐 나간다면 충분히 김영진 자신감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동안이 김영진을 견제 나간다면 김창수나 허내와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영진과 여동안의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선발급 5경주는 안효원 전일 김영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몸싸움을 생각해서 그런지 차를 뺐다가 직선에서 쉽게 한번 노려봤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번에 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을 것 같아요. 강영북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백동호가 묵직한 선행력 발휘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영목보다는 백동호와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문승기가 객관적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편성도 상당히 수월해요. 그 점 때문에 문승기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문승기가 화끈하게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바로 7번 고재필이 있죠. 고재필도 전법 자체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고재필이 훈련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는지 주도력을 계속해서 발휘해 나가고 있는데 시속감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강자들이 고재필을 활용해 나가면서 인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한살 터울이라는 점, 고재필이 때려주면 문승기는 몰고 가서 짧게 취입승부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법적인 연합이 가능한 한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4번이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고재필을 상대로 문승기가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정현섭이라든지 백장문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서 그래도 경사권 연합 가능한 백장문 정도가 후미권 차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6번은 차선으로 4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또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문승기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죠. 빠지게 된다면 고재필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정현섭이 막해 나가는 경주냐 펼쳐 나간다면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7번하고 3번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고, 백장문은 문승기 뒤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류재은 정도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7번과 5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7, 3이나 7호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공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문승기가 월등합니다. 고재필을 발휘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4번과 7번 동반 입상 1.5배에서 1.2배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백장문 정도가 2배가 넘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 4번과 7번입니다. 전법적 궁합 상당히 좋은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노성현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결승전만 되면 노성현의 연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토요경주하고 금요경주 때 일반 경주에서는 노성현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이주화가 있을 것 같고 동갑내기 친구인 오성균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또
동갑내기 80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창원하고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바로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노성현과 오성균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한 번은 노성현, 한 번은 오성균이 머리를 쳤어요. 두 번의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데 뭐 최근 기록은 아닙니다. 19년도 이후 기록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하고도 노성현이 두 번의 동반 입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19년도 이전, 코로나 이전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주드록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이주하가 버텨내느냐, 노성현이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오성균까지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주하의 선행감만 좋다면 노성균이 이주하를 팽치고 친구 오성균까지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성균이 자력 취입으로 압박해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이주하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노성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주하, 노성균보다는 아무래도 이주하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예요. 1km 독주 출신이다 보니까 짧은 오성균보다는 아무래도 이주와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주와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버텨내지 못한다면야 오성균이죠. 1번과 3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뭐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번, 3번, 6번이 뭐 객관적인 기록에서 월등할 것 같습니다. 딱히 들이댈 만한 선수가 없어요. 6번이 때리고 1번이 몰가고 3번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 펼쳐나간다면 이들 안에서 삼복승 경주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삼복승에서 변수가 발생된다면 조용일이 가끔 가다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죠. 조용일을 상대로 이주하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1번, 6번, 3번이 아닌 1번, 6번, 7번 정도는 삼복승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들 안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켜준다면 1번, 6번, 넘어서면 1번, 3번인데 전 지켜줄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기면이 인정받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어요. 후미권 막해 나갈 수 있는 조창인과 임지춘이 있을 것 같고,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김준빈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김준빈이 직선에서 버텨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기면 입장에서는 결승전에서 주로 힘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힘을 아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준빈이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를 기면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속감만 좋다면 딱히 기면이 지켜주고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4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켜만 준다면야 짧은 추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 강량한이 앞으로 자리 잡고 끌어내서 1번의 뒤를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뒷자리는 임지춘이라든지 조창인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병주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짧게만 가져간다면 1번, 4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지춘이 아직까지는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하고 1번,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번 편성 배당이 나온다면 때리고 버텨낼 수 있는 김준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빈이 힘을 쓰는데, 김준빈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데, 김현이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려고 하다가 병주탁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준빈이 그대로 버텨냅니다. 버텨내게 된다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임재춘이라든지 조창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하고 7번이나 4번하고 1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번 아무래도 뭐 김현이 월등하기 때문에 김진민을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과 5번 연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뭐 이번 편성도 뭐 김영진 전일 경주 내용 봐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솔직히 안효은과 경주에서 불안했습니다. 우수에서 보여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발급 경주에서도 힘든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힘을 썼어요. 결국 김영진의 뒤를 안효은이 마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크를 놓쳤었죠. 안효은이 직선에서 날라왔습니다만 김영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영진이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수급과는 다르게 뭐 선발급에서는 다리 상태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일도 전일 같은 과감한 승부 펼쳐 나간다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동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여동안이 재미를 보긴 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이 몰고 가는 오히려 김영진이 여동안을 뒤에다 붙인다 하더라도 김영진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동안이 때리고 김영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그 뒤는 3번이나 4번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이 충청권 선수들하고 상당히 좀 절친한 친분관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뭐 전일도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서면서 머리 들고 들어왔었던 헌해 늑장 과시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5번이 2번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헌해가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5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진이 전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진 중심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김영진이 전일 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안일한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창수가 전일 여동안의 도움을 받았죠. 금일은 김창수가 때리고 여동안이 마크에 나가는 겁니다. 그 뒤를 김영진이 마크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넘어서려고 하다가 김영진이 퍼지게 된다면 4번을 활용해 나갈 2번이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영진이 빠지게 된다면 여동안의 김창수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해도 좋은 자리 잡아놓고 직선에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영진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 4나 이 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얻은 김영진입니다. 아무래도 노장 선수들과 경주이기 때문에 김영진이 작전 정예상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동안하고는 무려 14살 차이예요. 그 점 때문에 이 5번에 선전 가능성, 여동안과의 동반 입상,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5번,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뭐 이번 편성도 안효은이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안효은이 좀 방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크를 놓쳤어요. 나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막판 직선에서 김영진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3.79 기아 가지고 직선에서 회전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막판 취입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 아무래도 안효은이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국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효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강용목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은 김현이 강용목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안효은이 편안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었다면 강용목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백동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금일은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경주를 펼쳐 나가야지만 결승전에서 아무래도 안효은의 존재감을 과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때리고 4번이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백동호가 후미권 마크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노련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묵직한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백동호가 때리고 4번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4번하고 2번,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중에서는 전 4번과 7번 쪽에 4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 2번 차선으로 4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보다는 4, 7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4번, 7번, 2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 7번, 2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이
컨디션 몸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점 때문에 발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김주은 초반부터 안효은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2차건 몰라도 3차건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변수는 김주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은 중심으로 2번이냐 7번이냐 선택인 경주인 것 같습니다. 백동호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PDF 다운받으시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경륜항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플레이스토어죠. 핸드폰에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